오늘은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찾아서 아이들과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덕수궁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정동길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좀 꿈꾸었던 꿈과 그리고 그것이 좌절됐던 순간들, 그러나 이제 그 순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좀 나누고 싶고요. 이곳에 마지막으로 계셨던 임금님이 바로 고종 임금님인데요. 이 고종 임금님은 원래 꿈꾸는 바가 많았죠.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요. 외국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룬 나라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급기야는 일본에 의해서 왕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평소에는 입어도 되지만 한나라의 임금님은 절대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노란색. 절대 칠해서는 안 되는 색깔이 노란색. 그러나 칠해져 있죠. 왜? 이제 대한제국, 우리는 황제 국가이기 때문이야. 자,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국가예요? 대한민국? 그렇지, 국민의 국가요. 대한민국이야. 황제 국가는 뭐다? 대한제국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대한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기 있는 노란색 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일어나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죠. 덕혜옹주라는 딸을 낳았는데 바로 이 덕혜옹주를 위해서 개인 유치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저기에. 그런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다니다가 떨어지면 다칠까봐 난간도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다 뽑았습니다. 가보면 난간 만들었던 자리가 쫑쫑쫑쫑쫑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어린 딸과 멋진 세상에서 대한제국을 잘 만들고 싶었지만 꿈대로 안 됐어요. 결국 임금님이 만드신 우리나라 궁궐의 마지막 건물이 바로 저겁니다. 노란색 카판공 얘들아, 그 앞에 방수탄역 지하로 해서 비밀 통로에 입구는 발견했는데 나머지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 선생님이 고종 임금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 나라도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되니 학교를 만드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님께서 그 말도 맞소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내려줬냐면요, 돈이 아니라 친히 임금님께서 이 학교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현판이라고 그래요.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배제였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입니다. 뛰지 말고요. 되게 쉽죠, 노래. 자,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역사를 좀 더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 조상님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워요. 오늘의 주제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침략을 일제강점기에 당해갔던 과정들이라고 할까요? 근현대사의 장면들,
예, 그리고 이때 활약을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김구 선생이 비롯한 몇몇 어떤 인물 위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역사의 다른 편에서 활약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좀 보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4학년 손. 4학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제일 많네요. 5학년. 1명, 2명. 그 다음에 6학년 4명. 자, 그러면 4학년이 6명, 나머지 5, 6학년이 6명이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2시간 동안 수업을 할 건데,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중간에 선생님이 질문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시작해도 되겠까요? 예. 자,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침략과 저항의 발자취를 찾아서입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책도 선생님 좀 읽고 왔으면 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기뻤던 순간도 있지만요. 가슴 아픈 순간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우리 역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첫 번째 국가 뭔지 알죠? 고조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조선도 중국과의 1년간의 전쟁 끝에 나라가 망한 적이 있어요. 그 중국은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세요. 중국은 돌아간 게 아니고요. 우리 고조선 땅을 4개로 나눠가지고 다스렸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식민지라고 하지. 그런데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라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요? 마흔 지난 변환이 있기도 전의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2000년도 더 넘은 옛날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조선을 멸망시켰으니 나는 중국을 미워해. 이런 친구는 선생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105년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갔죠. 앞으로 오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갔어요. 자, 이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일본과 한번 축구라도 있는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이 누구를 응원해요? 일본한테만큼은 절대 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줬던 때도 많지만 지금부터 얼마 전에 일본이 강한 힘을 길렀을 때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뭘로? 힘센 나쁜 나라가 돼서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후에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 사과를 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시간, 우리는 힘들기도 했지만 여기에 맞섰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우리나라 되찾았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자는 뜻에서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찾아서로 선생님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요. 자, 이 질문을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역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이 질문에 답한 학생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름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해볼까요? 요 다음 장 아까 봐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엑소 알죠? 엑소 멤버 이름 다 기억하는 사람. 얘기해봐. 쭉 얘기해보세요. 이세훈, 찬열, 디오랑 백현, 그다음에 노원이랑 시훈이랑 하우랑 첸이랑 레이요. 크리스는요? 크리스는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이제 빼야 돼? 네. 자, 바로 이 친구들이죠. 몇 명입니까? 원래는 12이었는데 지금 11명이 됐죠. 자, 엑소 멤버들을 다 외웁니다. 아주 예전에는요, 소녀시대라고 9명이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이제 왕창 나와. 보통은 그룹들 하면 3명 내지 4명이 많았는데, 막 6명, 10명 그룹도 참 많습니다. 엑소는 12명인데도 인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한번 질문해볼까? 자,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지만, 엑소 멤버인 12명, 독립운동가 이름 12명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선생님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단 한 명의 어린이만, 선생님 지금 1만 명도 넘는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단 한 명만 기억하고 어른은 한 명도 몰라 사실은. 아니 세상에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 뺏긴 35년 동안 독립운동 하신 분이 10명밖에 안 되나?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있을까? 독립운동가. 김구, 또 윤봉길, 나석주, 김자진, 유관순, 또 안중근, 윤봉길, 누구? 전영필, 또 문화로 나라를 지키셨으니까 또 안중근. 이 끝이에요? 설마 이분들이 다야? 김구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했었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학생들도 있겠지. 누가 있을까? 자, 사실은
사실은 알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선생님이 오늘도 좀 아쉽습니다. 자, 선생님이 사실은 바랬던 답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 이름 딱 했을 때 저희 증조 할머니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3.1운동 때 만세를 불렀던 유관순 혼자 나가서 만세했을까요? 1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이 만세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누가 있다? 조상님들이 계세요. 반드시 계실 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어떤 활동하셨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들만 책에서 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근현대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면 되겠어요. 자, 1866년부터 한번 선생님이 볼 건데요.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나라에서 가두고 고문하고 때로는 목숨을 뺏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돌아가셨던 분들을 얼마 전에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기리고 보듬어 주셨죠. 자,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우리 강화도에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병인양요. 맞아요. 자, 두 번째다. 1871년. 자, 이것을 구실 삼아가지고 미국이 이번에 쳐들어옵니다. 대동강이라는, 평양에 가면 대동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이곳에서 큰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배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 하나가 왔는데 이 배가 와가지고 대동강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부터 우리 미국과 무역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역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동강 평양을 지키던 박규수라는 사또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무역을 해야 조선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자기도 관리니까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법은 외국과 무역을 안 하는 것이니 너희들 말을 들을 수는 없다. 다만 이곳까지 왔으니 먹을 거 줄 테니 조용히 돌아가거라. 그리고 김치도 주고 쌀도 주고 계란도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사람들이 야, 이 조선이란 나라 이 힘도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겁주고 위협하면 쟤네들은 무릎 꿇을 거야.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대포를 쏴버립니다. 구경 나왔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대포에 죽거나 다치거나 난리가 났어요. 아마 다른 도시였다면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양이 어떤 도시입니까? 고구려의 도읍지 아닙니까? 고구려의 기상을 받았던 이 후손들이 도망갔을까요? 바로 손에 얘기하기도 무서운 무기들, 칼, 낫, 망치, 이런 것들을 들고 헤엄쳐가지고 배로 올라갔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승용차입니까? 시동 걸고 도망갈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게다가 물도 낮아가지고 배가 도망을 못 가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겁이 났겠지. 올라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목숨을 잃었고요. 화가 안 풀린 평양 시민들이 배에 불질러가지고 배가 아주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데 사실은 누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까? 미국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뭘로? 합법적이 아닌 힘으로써 우리를 무시하려고 했다. 그런 일을 당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다행히 우리가 다 강화도에서 막아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번에는 일본이 왔어. 자, 일본이 이번에는 와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가 계속 미국 프랑스와 싸우는 이유는 무역을 안 하기 때문이니 이번 기회에 한번 문 열자 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을 열어요. 왜 열었을까? 왜 열었을까? 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었던 때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쫓겨납니다. 며느리가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한테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고 이제 일본이 올 때쯤은 명성황후와 고종임금님이 직접 정치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신세대라 좀 달라. 나는 아버지처럼 무역 안 하고 외국과 안 만나는 거 안 해. 나는 만날 거야. 그래서 좋아. 일본 니네 마음은 좀 안 들지만 어쨌든 왔으니 하자. 라고 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무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가 몇 년도였을까?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주자면 1866과 1871 몇 년 차이죠? 5년 차이지? 뒤에도 똑같아. 맞아요. 희한하게 5년 단위로 나옵니다. 1876년. 자, 이제 개항이 시작이 되었어요. 개항이 되고 나서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자, 이렇게 하니까 좋지 하면서 일본이 와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군대는 언제까지 옛날 군대 할 거야?
요즘에 새로운 신식 군대로 만들어야지 너네도 떳떳한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일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별기군이란 걸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에 돈이 별로 없거든요. 원래 군대도 있고 새로운 군대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군대에게 월급이 안 나갑니다. 무려 9개월 넘게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차별에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이 사건의 이름은 이모군란이죠.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네요. 자,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1884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옥균. 어떻게 6학년만 대답을 할까? 자, 선생님이 이럴 줄 알고 책을 읽고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선생님이 요거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이 내용만 다 알면 우리 4학년, 5학년들은 5학년 2학기 때 배우죠, 이번에. 4학년들은 내년에 배우게 되는 근현대사에 나오는 핵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는 우정국이 뭐냐면요, 지금의 우체국입니다. 처음으로 생길 때 이름이 우정국이었어요. 우정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축하 파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거 처음에 성공한 듯 싶었지만 겨우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3일 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는 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를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자, 이번에는 동학농민군 이야기네요. 자, 동학농민군을 이끌던 장군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요, 이분은. 150cm도 안 돼.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 녹두장군이에요. 녹두는 굉장히 작은 곡식입니다. 지금은 치면 땅콩 장군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전봉준입니다. 근데 전봉준을 잡은 사람은 일본군이었어요. 일본군이 들어와서 청나라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청일전쟁. 아니, 세상에 싸우려면 자기 나라 가서 싸워야지. 싸움터는 어디? 우리나라였어. 청일전쟁 때 막 싸움을 합니다. 자, 그때 이겼던 일본이 아이고 이대로 있다가는 이 조선이란 나라의 농민들 때문에도 뭐가 안 되겠네. 뭔가 변화는 있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때 몇 가지 개혁을 했는데요. 이때 바뀐 것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혹시 갑오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6학년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도량형 통일 맞아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자, 볼까요? 자, 어려운 단어는 빼고 뭐가 없어집니까? 수천 년 동안 있어왔던 신분제도와 과거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노비도, 일반 백성도, 양반도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다 같이 뭐야? 그냥 백성인 거야.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뿌듯하게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이제야 와서 뭐가 됩니까? 공식 문서에 쓰입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만들었지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안 썼어요. 그리고 요즘과 같은 서당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없어지고요. 뭐가 생깁니까? 지금과 같은 초등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생기고 외국어 학교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일본에 반대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불러들이려고 했던 이분이 끔찍하게 돌아가셨죠. 명성황후가 죽었던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게 없어서 명성황후가 왜 죽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 명성황후와 사이가 안 좋았던 흥선대원군이 며느리를 혹시 나쁘게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안 거지, 일본이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일본이 이것을 발표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단발령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헤어스타일 다 이렇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일본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뭐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리의 전통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단발령은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종 임금님은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이후에 덕수궁에서 우리 다음에 가죠. 대한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쯤 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빨리 한번 가보고 새로 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독립협회, 서재필 선생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만들었죠. 독립협회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2가지. 뭐 만들었죠?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독립신문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커다란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뭘까?
그렇죠. 독립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대박 인기였어요. 대박 났습니다. 바로 만민공동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나라를 발전시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의 힘은 점점 커져갔고요. 결국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무엇을 뺏겼을까요? 무엇을 뺏겼을까요? 외교권.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외교권을 빼앗기면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우리와 얘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일본과 대신 이야기를 하니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진 않았지만 뺏긴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에 저항해서 우리 민족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교 안 가요. 외교권 빼앗기고 이제 우리나라를 잃어가게 생겼는데 학교를 왜 가느냐? 학교 안 가면서 저항을 합니다. 상인들은요, 장사를 안 해요. 철시, 시장을 문 닫았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교관들은 이제 우리가 나라의 대표로 나갈 수 없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시고요. 장지영 같은 분은 신문에다가 이날을 목놓아 크게 운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리고 참다 못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일본과 맞서 싸웁니다. 의병 활동들이 있죠. 그리고 고종임금님은 이건 무효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난 특사들 3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누군지? 이휘종. 이렇게 있죠. 자, 이휘종이라고 하는 분은요, 여러분 사진 보면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서 외국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당연히 우리말 할 줄 알고요. 영어 할 줄 알고, 독일어 할 줄 알고, 프랑스어 할 줄 알고, 러시아말 할 줄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 근데 이분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독립운동가가 있다 나옵니다. 자, 1907년 군대가 해산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나라를 지킬 군대마저 없어집니다. 그분들이 무기를 들고 일본과 직접 싸워요. 의병전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죠. 나라를 잃기 1년 전 하얼빈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했었던 일본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렇지,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그분의 이름이 뭐죠? 안중근. 그렇지. 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실은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바로 다음 해인 1910년에 강제로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66년부터 1910년까지 시간으로 보자면 뭐 한 몇 년일까요? 한 44년? 자, 이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 그런 얘기예요. 일본은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침략해 온 것이 아니고 서양이 침략해 오는 것을 일본이 막아줬다. 그리고 들어온 김에 못 살던 조선을 잘 살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은 게 뭐냐면 철도였어요. 야, 너네 나라 철도 하나 없었는데 우리 일본이 다 놔줬잖아. 근데 그거는 지네가 저희 나라 쌀이나 그런 거 빨리 전달하기 위해 일본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 그때 영등포역이라고 처음 만들어집니다. 역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첫 번째 기차가 연결이 되죠. 제물포와 노량진, 당시 경인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앞글자 따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하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하면 서울과 인천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자, 첫 번째 기차를 이렇게 놓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차를 놓고 문화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 조선은 발전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자, 이분들은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총살한 이후에 찍었어요. 이분들의 죄는 뭘까?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많은 재산들이 일본에 빼앗기게 되고 이 기차를 타고 일본의 많은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기차는 나쁜 것. 그래서 기차가 다니는 철로에다가 돌을 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차 가다가 멈추거나 넘어지겠죠. 이 기차를 못 다니게 하려고 하시다가
붙들려 가지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자, 실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너무 놀랍게도 경부선, 일본은 주장했죠. 철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는 누가 돈을 모았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돈을 모아가 만들었어요. 아니 그럼 일본 국민들이 뭐하러 이걸 만들었을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요, 지네 잘 살려고. 맞습니다. 걔는 쌀 부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일본이 이것을 모금해가지고, 모금이 완전히 성공적이었어. 한반도에 철도를 놓읍시다. 와! 왜? 그래야지만 우리 일본이 잘 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땅 다 뺏겨요. 숫자도 엄청나. 6,390만 제곱미터. 이게 우리가 뺏긴 땅입니다. 이 땅에 살던 농민들 다 쫓겨났어요. 보상 한 푼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몇 명? 연인은 1억 명. 하루에 약 27만 명씩 끌려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면 대가를 받을까요?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철도가 들어가는 길로부터 1km 내에 있는 집은 일본군이 가가지고 뭘 한다? 닭도 잡아가고 돼지도 잡아가고 쌀도 가져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철도가 지나가는 길에 마을이 살아남은 게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아까 본 것처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차를 없애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굉장히 싸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땅값 안 들었죠. 사람은 강제로 데려다 썼죠. 먹는 거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심했던 거야.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철도에 비해서 반도 안 해요. 이거 싸게 만들어서 좋다가 아니라 왜 싸게 만든 거야?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멀쩡한 도시들로는 기찻길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 기차가 지나는 길이 발전되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있던 큰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발전돼 있잖아. 조선의 도시들을 약하게 만들어야지 일본이 도움이 되겠죠. 새로 만드는 도시는 다 누구 땅입니까?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땅을 사놓는 거야. 그러면서 생긴 도시가 여러분 들어본 도시입니다. 대전이란 도시가 일본인이 만든 도시예요. 대전, 익산, 김천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원래 엄청 컸던 우리의 도시들은 굉장히 작아졌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움을 담아서 예쁜 꽃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꽃 본 적 있죠, 여러분? 기찻길 따라 있는 이 꽃의 이름이 뭡니까? 개망초 꽃입니다. 무슨 뜻일까? 나라를 망친 꽃이란 뜻이에요. 이 꽃이 나라를 망쳤을까? 애타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철길 따라서 옆에 예쁘게 피어나는 이 꽃을 보니 예쁘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 망한 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던 것이 바로 이때 이유 때문이죠. 자, 이동휘 선생님. 이분은 고종 임금님이 가장 믿었던 군인입니다. 백성들이 제일 사랑한 군인이에요. 왜냐? 이분한테 뭔가 일을 맡기면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데 절대 뇌물이라든지 또는 부정한 것들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 임금님이 이동희 선생님한테 우리나라 군대가 잘못되고 있는 거 있으면 가서 바로 잡고 오너라 했더니 완전히 전국의 군대를 다니면서 잘 해놓고 왔어요. 믿을만 해가지고 어딜 보냈느냐?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강화도 대장으로 보냅니다. 강화도에 가서 있으면서 군대만 지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행사도 하고 백성들이 힘든 거 도와도 주고 하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싫었던 사람이야. 불의를 참지 않는 엄한 호랑이 장군, 강화도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군인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군인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일본이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잖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엇을 했느냐? 놀랍게도 군인이었는데 나라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총칼 들고 싸우는 거지만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이다. 학교를 세웁니다. 보창학교라고 그래요. 강화도에만 21개를 세웠대요. 그리고 자기가 교장 선생님을 합니다. 전국에도 세웁니다. 훌륭한 선생님들 모셔다가 막 가르치고 그래요.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이분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 쫓겨서 어디로 갔느냐? 지금의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십니다. 러시아 땅이 그 당시에 연해주라 불렀거든요.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최고 지도자였어요. 이분의 주장은 일본에게 이제는 나라를 빼앗겼으니
학교 만든 건 나라 빼앗기기 전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으니 이제는 나라를 찾아야 된다. 뭐 하자?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모여라. 여자들도 모여라. 일본과 한판 결전을 벌이겠다. 그래서 무장투쟁이란 걸 주장하셨어요. 자, 이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최초의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대통령은 누가 있었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 국무총리는 누구? 이동휘 선생님. 자, 두 번째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하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요, 사실은 좀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왕실의 후손입니다. 양녕대군 누굴까요? 세종대왕의 형님이야.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무슨 생각하셨냐면 세종대왕의 핏줄인 이 나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첫째 아들로 왔다면 조선은 잘 갔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양녕대군의 후손인 내가 이 나라를 되찾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으셨어. 그래서 이분은 가는 데마다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단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보면 학급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잖아. 이승만 대통령은 부자들 하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회장을 시켜줘. 나는 반장을 시켜줘. 나는 대통령을 시켜줘. 부대통령 싫어. 부반장 싫어. 부총리 싫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아니 왜 자네만 항상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이분은 특이하게도 이 당시에 외교, 다른 나라와 관계를 잘 맺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되찾는 지름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평생을 미국에 계시면서, 왜? 그 당시 미국이 제일 강했으니까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고, 게다가 이분은 특이하게도 미국에서 대학교 나올 때 자기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윌슨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3.1 운동 때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선생님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미국의 높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 평가하면 미국 1등 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하버드 2등이야. 2등이야. 올해만 2등한 게 아니라 지금 5년 이상 2등입니다. 1등 학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시카고도 좋은 학교지. 따로 있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입니다. 맞습니다. 프린스턴. 프린스턴 대학이 1등이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셨어요. 하버드 대학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 공부하고, 지금 미국의 1, 2, 3등 대학 다 공부하셨어요. 희한하게도. 그러다 보니 이 당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되고, 이분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 같은 작은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외교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자, 혹시 이 글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누가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김구 선생님이죠. 정말 하신 일이 많죠. 그죠? 자, 그리고 뭐니 해도 김구 선생님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입니다. 사실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는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안창호, 이승만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1등급 독립운동가라면 김구 선생님 한 5등급쯤 되는 사람이었어. 그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좀 성격이 급하고 힘이 센 아저씨, 이 정도였어.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의 대표로 올랐던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 알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우리나라 최고 가는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최고인 이승만,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최고인 안창호,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최고인 이동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독립운동가가 모였을 때 김구는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동생이 같은 동네 출신인 안창호 선생님이거든요. 안창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나도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이 취직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코스염도 멋지게 하고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다니셨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대표분들이 서로 뜻이 달라가지고 막 싸우다가 다 나가버리셨어요. 난 안 해! 그러면서 다 떠났어.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킨 분이 누구다? 김구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훌륭한 유명한 독립운동가도 없는데 그거 없애버려? 뭐야 그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일본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죠. 왼쪽에 계시는 분 이봉창 열사입니다. 이봉창. 이분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아주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 고아였어요. 그래서 일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이 아주 그냥 일본 사람이야. 그 자기는 조선인이지만 일본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일본 사람이라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다음에 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날 키워준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취직해서 살아야지 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돼. 이유는 아무리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인 부모님 밑에 자랐어도 자기는 누구다? 조선인인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기분이 더 상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했지. 내가 바꿀 수 없는 조선인이라면 조선인으로서 무언가 이 세상에 하나의 일을 하고 나는 죽겠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독립운동을 하러 상하이로 넘어가요. 근데 워낙 일본말을 잘하셔가지고요. 하는 행동도 일본인 비슷해가지고 보통은 뭐 딱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러지 일본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그러지? 고멘다사이 이럽니다.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이분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첩자인 줄 알았어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러 온 첩자인 줄 알고 못 만나게 하는데 어느 날 김구 선생님이 저녁에 식당에 나가봤는데 이봉창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거기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왔는데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날 왜 첩자라고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울면서 있어요. 자, 술을 왕창 먹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죠. 치중진담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알아본 겁니다. 아, 이 친구 진짜구나. 그래서 다음날 불러가지고 특명을 내리죠. 너만이 할 수 있다. 다른 독립운동가 못한다. 뭔데요? 일본 왕을 죽여라. 예? 해보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준비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폭탄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폭탄을 대놓고 만들 수 있습니까? 중국 기술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중국 기술자가 이거 뭐에 쓰려고 만들어달라고 하십니까? 김구 선생님. 묻지 마시고 좀 만들어 주시오. 좋은 일에 쓸 것입니다. 근데 이 중국 기술자가요, 겁이 나고 또 뭐에 쓰는지 모르니까 폭탄을 제대로 안 만들어 준 겁니다. 폭탄의 성능을 아주 약하게 해서 줬어요. 그 사실을 모르지. 그걸 모른 채 이봉창은 폭탄을 지니고 일본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일본 왕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 왕이 마차로 나올 때 그것을 노리고 가가지고 폭탄을 던집니다. 약하잖아요. 빵 터지는데 던지는 순간 알았어요. 마차가 나오는데 뒤에 똑같은 마차 한 대 더 나와. 속은 겁니다. 뒤에 마차에 일본 왕이 타고 있었어. 앞에 마차는 뭐다? 위장용 마차였던 거야. 왜? 그런 위험으로부터 일본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폭탄의 힘이 셌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폭탄도 약하잖아요. 빵 터져가지고 일본 왕이 아주 기겁을 했죠. 일본 왕은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실패를 했지. 하지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 왜?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 아니면 왕에게. 이봉창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시죠. 그런데 이 이봉창 선생님을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를 잡으려고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왕한테 폭탄 던졌으니. 그런데 이 사건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한 신문사가 기사니까 실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봉창이 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무슨 뜻이야? 성공하길 바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요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쉽다고 그럼 우리 왕이 죽었어야 돼. 이건 우리 왕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일본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일본이 요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중국 상하이를 쳐들어갑니다. 중국 상하이는 일본에게 어떻게 돼? 바로 무릎을 꿇죠. 상하이는 일본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상하이 사람들이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잠시 살았어. 이때 이번에는 이분이 활약을 하시죠. 윤봉길. 이분은 엄청 부잣집 아드님이세요. 충청도에서 사셨던 분인데 엄청 부잣집 아들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농부 같은데 젊은인데 나무 편말을 이만큼 안고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 나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가가지고 그거 보시오.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딱 보더니 나으리 혹시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그래. 예, 글은 읽을 줄 아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으리 잘 됐습니다. 여기 중에 저희 아버지 이름을 찾아주십시오. 쭉 보니까 무덤에서 뽑아온 편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근데 아버님 이름이 뭐요? 그래가지고 이름 얘기해요. 여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근데 윤봉길이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 편마 뽑을 때 표시해놓고 왔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뽑아왔는데요. 이 사람아, 그러면 자네 두고 가면 어디가 자네 아버지 무덤인지 알 수 있나? 그러네요 하면서 거기서 또 울어버린 거야. 이걸 보면서 윤봉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 이 완전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가슴을 친 겁니다. 우리 조선이 이토록 무식하기 때문에 나라를 뺏긴 것이구나. 우리 농민들이 이와 같이 다들 무식하다면 언제 이 나라를 되찾을고 하면서 집에 와서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학교를 만들고 가르친다 해서 나라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다 결혼을 하셨죠.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빠로서 뭘 해줄까?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이 세상은 조선입니까? 일본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의 어린이로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서 내가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은, 아빠의 선물은 뭐다? 독립이고 그리고 우리의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가서 김구 선생님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십시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뭘 얘기합니까? 이번 며칠 있으면 일본 왕의 생일인데 그때 이곳 상하이에서 뭐가 벌어진다? 축제가 벌어진다. 그 축제 자리에 일본의 고위 관리와 장군들이 다 모이니 그날을 노리자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왜 폭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 이봉창 사건을 듣고 김구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줬어요. 던진 연습까지 했어. 그리고 드디어 일본 왕의 생일날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들고 들어간 폭탄이 있죠.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이 있습니다. 뭘 던졌을까요? 물통 폭탄을 던졌죠. 꽝!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도시락 폭탄은요 자결용이었어요. 폭탄을 했는데 폭탄이 안 터졌어. 그 바람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큰일을 하셨지. 이 두 분의 활약으로요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면 이 두 분의 활약을 보고 중국 사람들 마음이 바뀐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엄청 무시했거든요. 나라 뺏긴 주제에 어디 남의 땅에 와가지고 독립운동한다고 돌아다니냐. 하려면 똑바로 하지. 자기들끼리 뜻도 안 맞아 싸우고 다 나가고 뭐야 저것들. 이렇게 했는데 아닌 거야. 아, 조선인들 대단하구나. 중국에 1억이 넘는 인민이 못한 것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 앞으로는 조선인이 하는 모든 독립활동을 우리 중국이 다 돕겠다. 김구 선생님은 탈출해가지고 도망갔으니 중국인들이 다 숨겨줬어요. 나중에 일본이 안 거야. 이 모든 일들이 누가 꾸민 것이다? 김구가 꾸민 것이다. 그래서 김구의 이름이 쫙 올라간 겁니다. 김구 선생님 목에 현상금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하죠. 현상금이 얼마일까? 60만 원?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00억 원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 일본이 그만큼 김구 선생님 잡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잡혔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인이 꽁꽁 숨겨줬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널리 알렸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김구 선생님이 1등급 독립운동가로 올라서게 됐어요. 사실은. 자,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죠. 자, 안창호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안창호 선생님은 가장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아, 왜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위인이 없다고 한탄하는가?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공부해서 인물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분이야. 자, 1894년 평양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민들이 놀래가지고요 꽁꽁 숨었어요. 왜? 생각해봐.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요 밖에서 중국과 일본이 총 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워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인데 왜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싸워요? 막 이 싸움을 갖다가 무서운 마음으로 문 열고 지켜보고 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안창호였어요. 근데 학생이 보면서 너무 놀란 거야. 중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거든요. 일본한테 무참히 깨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을 저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청나라를 저토록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었을까?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 이 마음이 싹 튼 거예요. 전쟁을 보면서. 대부분은 전쟁 보면서 무서워서 숨잖아. 근데 이 학생은 호기심에 불탄 눈으로 보고 전쟁이 끝난 다음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공짜로 가르쳐준 학교가 혹시 없을까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다니다가 요 근처, 요 종로구 있는 요 근처에 딱 왔는데 웬 키가 커다란 외국인이 이렇게 서가지고 오시오 와서 배우면 배움에서 밥도 생기고 돈도 생기요. 좀 잘 안 되는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무서워가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가서 뚜벅뚜벅 가서 물어봅니다. 진짜입니까? 배우면 진짜 돈도 생기고 밥도 줘요? 그랬더니 진짜니까 자네 와서 배우게. 그래서 들어가. 세상에 1년 만에 학생으로 들어가지고 배운 지 1년 만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기록이지. 학생으로 입학해서 다음 해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워낙 성실한 사람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선교사도 자기 미국에다가 보고서였을 때 뭐라고 썼냐면 안이라는 학생이 왔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대단하다 하고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성실하기도 했고요. 말씀을 너무 잘해가지고 웅변의 1인자였습니다. 이분이 웅변했다면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대. 이분의 말씀을 듣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안창호 선생님이 강의하는 자리에는 누구도 옵니까? 혹시나 일본에 나쁜 말 하면 잡아가려고 일본 경찰들도 비밀복장하고 와 있어. 안창호 선생님은 말씀할 때 시작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개나리가 활짝 폈네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개나리는 뭡니까? 개나리 예쁜 꽃이지.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개나리는 뭡니까? 가짜 나리. 우리가 일본 그 경찰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리 이렇게 불렀잖아. 근데 무슨 나리? 개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순사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뭐 한다? 놀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개나리가 활짝 폈네요. 저기도 폈고 여기도 폈고. 그럼 온 사람들이 막 낄낄대고 웃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얼굴이 시뻘개지겠지. 얘기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미국 땅에 가셔서 미국 땅에 가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미국인들에게 뭡니까? 미국인들에게 대접 못 받으면서 살았는데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요, 불결하다 그랬어요. 더럽다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끗하게 꾸미는 걸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가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잘 살고 미국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깨끗해지는 것.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운동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청소 운동 합시다 그러면서 본인은 잘 안 하잖아. 근데 이분은 자기가 청소 운동하고 집안에 뭐 화장실 청소합시다 하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화장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청소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거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모아서 뭘 만든다? 단체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이분이 상하이로 오셔가지고 전 세계 독립운동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스스로 농장에서 오렌지 농장입니다. 일도 많이 하셨고요. 가족들 있지? 여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죠. 이 가족분들도 나중에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전부 군인으로 참전해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하셨던 대단한 집안이죠.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첫 번째 우리 근현대사 침략과 저항의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